여러분 안녕. 오늘 이 시간에는 이타주의자가 반드시 성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의 에피소드를 곁들여서 이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그때쯤에는 20년 전?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스타벅스가 1위였고 2위가 바로 스타벅스를 바로 뒤에서 추격하는 근소한 차이로 추격하는 그런 커피 전문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커피 빈이었어요. 예, 옛날에는 이게 정말 근소한 차이로 1등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스타벅스가 커피빈의 10배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빈이 10이면 스타벅스는 100. 이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스타벅스가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전문가가 말을 해줬는데 그걸 놓고 봤을 때 바로 이 두 가지였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타벅스는 그러니까 스타벅스 그 지점, 그 매장 안에서 커피를 안 시켜도 거기 앉아 있다 갈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커피를 안 시켜도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이게 스타벅스만의 장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정말 화장실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이나 이런 여행 갈 때 정말 큰일인 것은 정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볼일을 보고 길을 나서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스타벅스 하나 딱 눈에 띄면 벌써 안심이 돼. 안심이 돼. 왜? 그 화장실은 공짜로 아무나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스타벅스만 보면 안심이 돼. 왜냐하면 뭐 어떤 카페는 뭐 커피 시킨 지 뭐 한두 시간 지나면 또 커피를 시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어필을 하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스타벅스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스타벅스가 확 뜨게 만든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확 뜨게 만든 게 스타벅스는 카공족들을 오히려 웰컴하는 그런 형식이었고 카공족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편의를 위해서 막 선 꽂는 거 콘센트 이런 것도 더 많이 해놓고 와이파이도 무료 와이파이 이것도 많이 해놓고 뭐 이렇게 카공족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카공족들 하면 카페 사장으로서는 다 싫어하잖아. 왜냐하면 들어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서너 시간 있다 가고 뭐 이런 진상을 부리니까. 그리고 막 와이파이 막 쓰고 무료 와이파이 막 쓰고 무료로 막 전기도 막 쓰고 뭐 이러니까 싫어하잖아. 그래가지고 커피비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사람들을 카공족을 전면 차단했대. 스타벅스는 카공족들의 편의까지 봐주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벌써 그러니까는 두 커피숍을 보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 엄청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봤을 때는 스타벅스는 철저히 이타주의적인 거지. 이제 커피비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맨 처음에는 둘이 뭐 이를 위를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렇게 가던 그런 사이였다면 지금은 따라오지도 못하는 정도로 한 10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커피빈이 뭐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이 한 번은 유튜브를 봤는데 그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을 버는 것은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이 그 지갑을 열어서 나에게 돈을 줘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돈을 빼먹을까 그 궁리만 하고 그런 인상만 풍긴다면 상대방은 더더욱 지갑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이 볼 때 저 사람은 돈을 벌려는 사람이 맞나? 왜 이렇게 퍼주나? 뭐 이런 느낌, 응? 이런 느낌 플러스 약간 뭐 이런 걸 느끼면 자동적으로 자기 지갑을 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타주의적인 사람일수록 무슨 사업을 하든지 성공한다 라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 그것을 보고 나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떠올랐는데, 내가 여태까지 정말 학원이 승승장구하고 이런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만큼은 내가 정말 철저하게 이타주의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나도 느끼겠어. 진짜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타적이고 감사가 넘쳤을 때 그 시기에 돈도 나에게 따라오더라. 그런 걸 느꼈어. 그래서 내가 제일 돈을 많이 벌던 그런 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어. 대치동에서 일을 할 때인데 그때는 뭐 20대에 뭐 아주 혈기왕성한 뭐 그런 때였고, 근데 그때에 내가 뭐를 해줬었냐면, 학원 강사로 나도 성공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기도를 한 덕분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이뻐 보여. 굉장히 이뻐 보여. 그리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에 애들을 보충을 해주는데 애들이 빠져서 보충을 해준 게 아니라 다 나왔어도 약간 조금 더 보충을 해줄 게 있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면 걔를 이제 보충을 받으러 이제 나오라고 애들이 이제 불렀거든. 근데 이왕 뭐 보충하러 부른 김에 한두 명 부른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많은 애들을 불렀어. 그리고 그 당시에 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일이 없으면 좀 심심한 뭐 이런 느낌? 집에서 그때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망해가지고 엄마는 저기 산본으로 이제 이사를 갔고 나는 이제 강남역 근처에 이제 원룸 같은 그런 곳에서 혼자 자취를 할 텐데,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야?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야? 외롭기만 하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항상 애들을 보충을 해줬는데, 보충을 해주면 이게 실제 수업하고는 달리 수업보다는 애들이 훨씬 적은 애들이 오니까 걔네하고, 그리고 보통 한 중학생 정도 되잖아. 애들이 나이대가 그 정도 되잖아. 그럼 말이 통해 벌써. 말이 통한다고. 완전 애기들은 아니니까 말이 통해. 그래서 굉장히 수업을 즐겁게 했어. 수업을 하다가 막 우스갯소리도 하고 막 정말 옛날의 나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요즘 애들이 좀 성숙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수업인지 노는 건지도 모르게 막 그렇게 수업을 하니까 애들도 즐거운 거야. 애들도. 이거는 수업 같지가 않고 막 너무 프리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도 좋은 거야. 그래서 애들도 보충을 즐거워하고 막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정말 강사라는 직업은 너무 좋다. 애들이 나랑 놀아주는데 내가 학원에서 돈도 받네? 뭐 이러면서, 그게 난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 그래서 그 시기에는 항상 내가 그렇게 애들을 보충을 해주고, 근데 내가 애들을 보충해 준다고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너네 나에게 고마워해야 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보충을 해주고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줘서 고마워, 이렇게 나랑 같이 시간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나랑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또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그때가 가장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뭐
뭐 그런 생활을 할 때가 가장 학원에서도 돈을 잘 벌었던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고, 또 이럴 때도 있었어. 그 내가 여기서 이제 집에서 이제 퇴출해서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할 때는 내 아이들이 정말 어린애 막 갓난쟁이 막 엄청 어린 그런 때였거든. 근데 나는 그때 1시에서 7시 사이에 이제 교습을 했지만 1시에서 7시 사이에 교습을 했지만 학교에서 우리 집이 좀 멀기 때문에 아이들 걸음으로는 걸어서 한 12분 그 정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 주변에서 다 학원을 다니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교습을 하러 오는 요런 분위기였거든. 그래서 애들에게 말은 1시서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매일 6시간을 하는 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애들이 한 2시나 3시 이후나 돼야 왔다. 그러니까는 말은 6시간 교습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4시간 교습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초등학생일수록 이렇게 집에서 교습하는 것을 엄마들이 선호해. 왜냐하면 끝나고 좀 있다 갈 수가 있거든. 그리고 끝나고 있다 간다 해도 엄마가 불안하거나 불편하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가정집에서 이제 있다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좀 있었냐면 엄마가 워킹 맘이야. 그런데 애들을 이 학원 저 학원 막 쫙 뭐 보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야. 그런데 여기 하나 딱 넣어 놓으니까 학교 끝나고 여기 한 3시쯤 와가지고 3시서부터 4시까지 교습을 해. 교습을 하고도 여기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그걸 허락을 했어, 그때.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그 당시에 또 애들 그 간식도 주고 이제 이랬었거든.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좀 출출할 때 간식도 받아 먹으면서 여기서 이제 교습도 하면서, 여기에서 교습도 하면서 이게 시간이 끝나도 여기에 있다가 갈 수가 있었는데 심한 그런 애들은 1시간 교습하고 한 2시간 있다 가는 애들도 있었어. 그런데 그냥 그런 애들을 볼 때는 짜증날 것 같잖아. 근데 그 당시 나는 그런 애들을 볼 때 짜증을 절대 짜증나는 애들이다. 진상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이게 바라보는 이 시각에 따라서 진짜 다르다니까. 그 당시 우리 집에는 진짜 이렇게 깐난쟁이 애들 둘이 있었거든. 막 2살, 4살 뭐 이런 식으로 2살, 4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류로 이제 우리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가 교습하고 이러면은 얘네들은 심심해. 심심하다고. 그래서 우리 이모가 와서 걔네들을 봐주고 뭐 이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애들이 자기 이제 공부가 끝나고 이제 이따가 가는 애들이 심심하니까 우리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걔도 한 1학년짜리 애가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애가 한 2살, 4살 애기들하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막 놀아주는 거야. 그게 걔는 혼자 심심하지 않아서 좋은 거고, 우리 애들한테도 얘네도 역시 심심하지 않아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야, 서로. 그런데 얘네를 본 엄마 입장은 어떨까? 그 엄마 입장에서도 좋은 거야. 이거는 뺑뺑이 막 이 학원 저 학원 막 돌리지 않아도 되고 여기를 하나 다녔더니 끝나고도 한두 시간 있다가 와도 된다고. 그리고 애는 이 애기들하고 막 노느라고 에너지를 소모를 했기 때문에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한테 짜증이나 뭐 이런 걸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다 서로에게 너무나 좋았던 거야. 그리고 그때 나는 그런 교습이 끝나고 또 있다가 가는 애들 있잖아. 뭐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가는 애들이 우리 애들하고 놀아주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냐 우리 애들이 심심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서로에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갈 때 뭐 사 먹어라 하면서 막,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베이비시팅, 그 비 겸 용돈 겸 이렇게 준 거였어. 나는 그게 고마워서. 그래가지고 그 1,000원 이렇게 주고 이랬단 말이야. 갈 때 뭐 쭈쭈 하나 사 먹어라 뭐 이러면서 1,000원 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걔네의 엄마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때? 어, 여기저기 막 학원을 돌리지도 않고 거기를 그 하는 곳을 딱 보냈더니, 보냈더니 수업 끝나도 그 집에 있다 오는 것을 허락하면서 선생이 집에 오는 길에 뭐 사 먹으라고 막 1,000원도 막 줘. 어쩔 때는. 그러면 뭐야. 이 엄마도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약간 근본적으로 감사가 깔려 있었던 게, 이렇게 깐난쟁이 애들, 이렇게 어린애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컴플레인 하지 않고 엄마들이 이렇게 호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게 흔한 분위기는 아니잖아. 이게 감사한 분위기지. 그래서 난 참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이 애들한테 고맙고, 막, 그리고 절대로, 얘는 뭐, 1시간 교습하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안 가, 이거. 이거 왜 안 가. 이러면서 막 짜증도 안 내고, 그냥 같은 이런 일을 바라보는데 내 시각이 다르니까 더욱더 감사한 뭐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나는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이타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지 않겠어? 1시간 교습비 받고 한 2시간 애들 이따 가게 하고 거기다가 막 간식 같은 것도 막 주고 그러니까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제 소문이 이제 나는 거겠지? 그래서 그때가 참 잘 됐었던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집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잘 됐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정말 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내 생각을 하고 절대로 나는 조금의 마이너스도 허용하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는 거고, 남들이 봤을 때, 아니, 저 사람은 계산도 못하나? 저렇게 퍼주네? 저렇게 퍼주다가는 장사 안 될 텐데. 저 사람은 계산도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 받는 나는 고맙지만 저 사람이 걱정이 되네? 뭐, 이 정도, 생각이 드는 정도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하는지 이유를 봤을 때 이것도 약간 좀 성격 탓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1시간 교습비 내고 한 두세 시간, 한두 시간 더 있다 가는 이 사람들을 못 참는 거지. 못 참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는 거지. 교습한 그 이후의 시간에는 집에 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만약에 내가 카페 사장이야. 그러면은, 여기 와서 커피 먹고 이렇게 어느 정도 1시간 정도 흐르면 나가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 뭐 전기 쓰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런 진상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함으로써 이 사람의 이미지가 어떠냐면 그 사람은 그 진상 고객은 이렇게 떨궈낼 수 있을지언정 그런 진상 고객은 열에 한 명 정도 될까 말까야 사실은. 열에 한 명 정도, 아주 많다 할 때는 열에 2명 정도지. 나머지 8, 9명은 그냥 멀쩡한 그냥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선생님이 이타적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그렇게 이기주의적인 이런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 선생님을
훈훈하게 훈훈하게 봐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교습비 내고 교습이 끝나고도 한두 시간 더 있다 가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잘해주잖아, 걔네한테. 뭐 그냥 그런 거에 대응치 않고 이렇게 잘해주게 되면 어차피 1시간 교습 이후에 오래 남아있을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 애들은 거기 오래 남아있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그런 애들이 요런 선생의 행동을 보고 집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냥 자기 공부 끝내고 그냥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가야 되는 그런 엄마가 열에 8 이상은 되는데 그런 엄마들조차도 애들을 뭐 오래 이렇게 맡기고 그럴 필요가 없는 엄마들조차도 그런 엄마들이 보기에도 이 선생이 참 훈훈하게 보인다는 거지. 참. 그러면 이 학원에 대한 아니면 이 공부방에 대한 평가가 잘 난다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너무 이 세상 살다 보면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잖아. 근데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기버라며. 어차피 테이커는 얼마 없어. 열에 1명?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 테이커가 하는 짓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 말고 그냥 무시를 해. 그러거나 말거나. 최소한 그냥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잘 해줘도 모든 사람들이 다 테이커가 되는 건 아니거든. 열에 1명 정도만 순수한 테이커가 있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먹는 거,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 뭐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집중을 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냥 제쳐두고 그런 테이커가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이타주의를 가지고 덕스럽게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결국은 여론이거든, 결국은. 좋아져. 평가가 좋아진다고, 평가가. 그러면 술술술술 돈이 벌리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요런 생각을 요즘에는 해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